안녕하십니까. 저희시민연합 대표 최태일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준비하는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전략에 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기본 전략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에 저희가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재민의 헌법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재민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보다는 오히려 공천에 국민이 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의 실권자가 공천을 결정하고 그렇게 공천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그 정당을 보고 투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공천권을 쥔 정당의 대표나 그 정당의 실세들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천권을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실권자들이 쥐고 있는 현상에서 탈피하여야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라는 것이 이번 총선을 맞이한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핵심 구호였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의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내세웠던 방안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인터뷰한 영상을 선임된 총선 지도위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총선 지도위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점수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을 모두 3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첫째가 지력, 두 번째가 전투력,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직력이었습니다. 지력과 전투력은 총선 지도위원들이 그 인터뷰 동영상을 보고 5점 만점의 점수를 내어서 집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은 후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그 인원수를 보고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국회의원 후보들을 평가한 점수를 집계하고 그 객관적 자료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의 심사 자료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그러한 방안이 이론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2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후보들은 부울경 전 40대 선거구마다 평균적으로 3, 4명은 되었습니다. 그래야 약 100명이 넘는 예비후보들이 지금 있습니다. 후보들이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제시를 하였고 실제로 인터뷰를 응한 분은 현재까지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방문을 한 후에 미리 준비했던 질문지를 제출하니 그 질문지 내용을 보고 인터뷰를 거절한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지를 준비한 것이었는지는 기왕에 촬영하였던 인터뷰 동영상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지의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한 질문도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념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조차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좌파와 실제로 얼마만큼 싸워왔고 앞으로 얼마나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거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후보들이 자질을 평가할 저희 자유시민연합 회원들의 측면이었습니다. 후보들이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점수화할 것을 요청한 총선 지도위원은 현재까지 약 150명 정도입니다. 그 총선 지도위원들에게 후보들의 동영상을 보고 그 지력과 전투력을 평가하여 그 점수를 다시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총선 지도들 개개인이 다시 그 동영상을 최소 10명 이상에게 문자를 보내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동영상을 보도록 전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50명의 총선 지도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10명씩 그것을 전파를 하여 실제로 보게 하였다면 동영상마다 그것을 보는 조회수가
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건이 안 되는 인터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화해서 회신해달라는 제 요청에 응답한 지도위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즉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측면과 저희 자유시민연합 회원의 측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을 직접 검증하여 그것을 점수화하고 그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에 실제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최초의 방안은 현실화될 수 없는 아직은 꿈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에 맞춰서 총선을 준비하는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전략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투표가 아니라 공천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식견을 먼저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권의 행사는 공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도 주권 행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투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하여 선거법상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대중집회가 당원집회이며 이 당원집회를 당의 명의로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로 앞의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부산시 당과 국민의힘 중앙당 모두 그 관료들이 그러한 당원집회 개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이 그것을 거절하는 정당한 근거를 공문으로 제시해달라고 하는 내용적인 우편을 현재까지 부산시당과 중앙당에 각각 3차례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집회를 통하여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정견 발표를 듣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하고 후보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원집회를 통하여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공천받은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다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결의할 것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원집회의 요구는 총선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데 반대하는 부산시당과 중앙당의 당 관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상 총선 승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허용하는 당원집회를 당이 주최하고 저희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당뇨로서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떠한 전략적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매주 한 번씩 내용적인 우편은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끝내 응답이 없다면 그동안 보낸 내용적인 우편들을 모두 모아서 소책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국민의힘 당뇨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권재민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현실에 맞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원래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투표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보들을 만나보면은 여론조사가 전화를 오면은 그것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시민연합이 현재 채택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각 선거구별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는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방문 시에 약 1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 인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은 그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10명 정도 방문하는 것을 대단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총 3분의 후보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동구의 영풍 후보, 그리고 연제구의 김희정 후보, 그리고 부산 진을의 이종혁 후보, 3분의 후보 사무실을 10분 정도의 회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을 통하여 후보들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듣고 방문한 회원들 한 분 한 분 후보들에게 바라는
말을 한마디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고 약속이 잡히는 대로 예비 후보들을 계속 10명 정도의 회원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우리 유권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다음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의원, 구의원, 각 구청장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의 선거구의 유권자의 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자유시민연합은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의 확보로 잡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한 선거구마다 평균 유권자 수가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목표를 보다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회원 숫자를 10,000명을 목표로 하기로 합니다. 선거구별 10,000명 정도의 회원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에게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하여 자유시민연합 회원 숫자를 국회의원 각 선거구별로 10,000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총선 지도위원을 각 선거구별로 100명씩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선 지도위원의 자격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하여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자신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명에게 투표하자고 전화로 직접 권유할 성의를 가진 분을 뜻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분에게 자신만 투표할 것이 아니라 최소 10명에게 투표를 할 것을 전화로 권유할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주변 중 1명 이상은 그 정도 성의는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한 분을 저희는 총선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총선 지도위원 100명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100명이 모두 10명씩 전화를 하면 1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한 100명 중에서 100명을 관리할 100부장, 1000명을 관리할 1000부장을 발탁하고자 합니다.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로마의 지휘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100부장,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1000부장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저희도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를 100명은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분은 100부장이 되는 것이고 1000명을 관리하겠다. 이런 분은 1000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선거구에 1000부장이 10분이 나오면 10,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명씩 유권자에게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총선 지도위원 100명씩 확보하고 그 100명 중에서 100부장, 1000부장을 발탁하면은 선거구별 10,000명이라는 유권자의 확보는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총 40개 선거구 모두 그런 목표 달성이 이번 총선 전까지 달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적어도 몇 군데라도 그렇게 달성된다면 그것이 모델이 되어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총선 기간에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의 틀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유권자 10,000명이 확보된다면 2년 뒤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년 전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는 명칭을 가진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사전에 검증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역시 공천에 반영하고자 예비 후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총선 지도위원들의 검증을 통해서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활동은 각 선거구별로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10명 정도의 인원이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 라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10명 정도 모아서 그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